중단하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실에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점과 맞춰 판결을 결정한 의혹은 직권남용 의혹과 전원합의 과정을 위법한 사실로 많은 위원님 질의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첫째,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야 하는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에 의거 심리할 사건의 지정에 관해 적어도 1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단 이틀 만에 기일을 정함으로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대법원의 사건 기록 인수 인계부를 확인했더니 사건은 4월 22일 인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라고 손글씨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실제 22일 인계 후 단 이틀 만에 평이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 기록을 미리 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임이 탄로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예외를 계속 적용하다가 예외에 이르기까지 5번의 예외를 통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떠나신 이후 법원 행정처장은 간접적으로나마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대상 사건 기록을 언제 가지고 가서 보시게 됐습니까? 대상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습니까? 대상 사건 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지고 가셨습니까? 네. 자,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시면 이 광경은 국민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사법부도 역시 국민 주권 아래 기속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하는 사법수장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 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 둘째, 양형 강화 관련한 깊은 관심. 셋째, 법관윤리감사 관련 여러 문제점. 기타 재판 관련, 사법개혁 관련,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한 질의 등을 해 주셨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앞으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대법원과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4일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 또 대법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일반 증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신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미리 이석시키고자 합니다. 보충 질의 시간에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시간은 현재 감사 시간을 고려하여 5분씩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관에 대한 보충 질의와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원 행정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증인 참고인 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법원 행정처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차진학 참고인께 내란 전담 재판부,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견해, 그리고 김종민 참고인께 지금 헌법재판소와 법사위 일부 의원들께서 주장하는 사심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좀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법원 행정처장님, 예. 지금 오늘 대법원장까지 관례를 깨고 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계속해서 오전에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법원 행정처장께도 질의를 한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마치 원칙인데 그것을 전원 합의체로 억지로 끌고 갔고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질의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질의에 맞는 대답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답정너식의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그 내용 중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확인만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은 전원 합의체를 원칙적인 심리 방식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에 소부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소부의 사건을 먼저 배당하여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에야 비로소 전원 합의 심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말씀을 예,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법원조직법 7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7조 1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체에서 행사하며라고 원칙적으로 전압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하면서 그 소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을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제 단서에서도 첫째는 의견이 일치된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한 분이라도 나는 전압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전압으로 심리를 해야 되는 사건이고 또한 두 번째로 여기서도 이제 제외하고 있는 필수적 전압 사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규에 따르면 이제 그 1호 내지 3호 내지 6호 저기 이제 국민적 관심도 높은 사안 기타 뭐 준하는 사건 등등 거기에 당연히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조의 이 단서 어디를 보더라도 반드시 이제 그 소부에서 선행해서 심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도 없습니다. 그와 반면에 여기서 전압심리 내규의 2조를 보면은 이제 대법관은 누구든지 전압심리 필요 사건에 대해서 전압기일 지정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언제든지 대법관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전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시기 제한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서 102조에서도 대법원에 불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지 불을 둔다거나 두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임의적 편의적인 어떤 사건 관리 기구로서의 소부를 전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원래 3분입니까? 5분입니까? 5분입니다. 3분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예, 차진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압박을 하면서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란 특별재판부, 지금에서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이걸 설치하는 것이 삼권 분립에 반하지 않고 위헌이 아니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지금 뭐 교수님으로서 참고인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것은 위헌성이 명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판례나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법부 독립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헌법 제 101조 1항 그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 사건 재판부의 구성, 사건 배당, 그리고 사무 분담 에 관한 이러한 사항은 법원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외부의 세력이 관여하는 순간 이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이러한 점이 위헌이라는 것은 1985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에서도 제14조에 보면은 이 사건 재판부 배당에 관해서 이것이 법원의 관장사항이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중요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 대법원급이 5개가 있는데 전문 법원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재정법원에서 그 한 재판부에 보통 이 법관이 5명이 있는데요. 대법관이 그런데 이제 만일을 위해서 6명 정도가 배정된 겁니다. 그랬을 때 1명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1명이 어떻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재판장이 경우에 따라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러한 우리 헌법 제 127조 1항과 비슷한 문구 조항이 독일 기본법 101조 1항에 있는데요. 거기에 1항 2문에 보면은 누구도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때 있어 법률에서 정한 법관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해석해도 똑같은 건데요. 단순히 법률로 정하면 된다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가 그 재판을 담당할 건가 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인위적으로 조작 가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떤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는 순간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깨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영국에서의 절대 왕정 시절에 그런 성좌 재판소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의 그 행정재판소 같은 것들이 왕이 그때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그 법관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를 구성했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지식전담 재판부와 같은 전담 재판부와 어떻게 다르냐면 이러한 그 전담 재판부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 사람들의 그 전문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그 사건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그 전담 재판부가 2개 이상 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도 2명 이상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데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 사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후에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그 재판부에서 그 사건을 뺏어가지고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 재판부 그 배당 자체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위헌이고 국제적으로도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 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이 27조 1항의 법관에 의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 101조 1항의 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너무나 위헌성이 명백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 절차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건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것이 과연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혹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의 민주적 법치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서영교 의원 순서이겠습니다만, 네, 박은정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행정처장님, 예.
그 최저 주거 기준 들어보셨어요?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은 얼마인지 아세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2평입니다. 네. 여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최근 통계에서 전국 6만 가구이고요. 고시원 쪽방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170만 명 정도 예. 됩니다. 이마저도 고시원은 절반 이상이 방 크기가 한 2평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최저 기준의 4.2평은 신문지 한 32장 정도가 됩니다. 예. 화면 좀 올려주세요. 처장님, 4년간 4명씩 대법관 16명을 증언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렇게 대법관 1인당 75평 사무실을 줘야 한다. 1조 4천억 원의 신축안이 필요하다라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비용 추계 내역을 지난달에 국회에 제출하셨습니다. 저렇게 제출하신 거 맞으시죠? 예. 네, 대법원은 1인당, 그 대법관 1인당 사무실이 75평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정부 청사 관리 지침상 50평인 장관급 사무실보다는 크지만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장관급 사무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다셨더라고요. 예.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정부 청사 관리 규정을 찾아보고 또 정부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법원장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 직무 공간 크기를 전수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처장님, 정부 청사 관리 지침에 나온 장관급 사무실은 50평입니다. 예.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저거는 순수 집무실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접견실 같은 공용 사무 면적도 포함된 50평이거든요. 그리고 전수조사한 결과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장관급 기준 50평을 초과한 34개 기관 중에 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해서 각급 법원장 사무실이 무려 2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평 초과한 34개 중에 20개가 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한 법원에 있는 법원장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차관급 분류되는 고등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의 직무 공간은 정부 청사관리 지침상 차관급 기준은 또 한 30평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이 30평을 지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 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 사무실 사이즈가 남다르게 독보적이거든요. 전체 면적은 지금 보시면 한 150평 정도 되고요. 혼자 사용하는 순수 집무 공간만 해도 41평이 넘습니다. 40평이면 숙식을 해결해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모레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국민들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150평 사무실을 반드시 확인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지난달 내놓은 대법관 증언에 1조 4천억이 든다는 청구서를 저희가 뜯어봤는데요. 예. 그 비싼 서초동 다음 거 보여주세요. 땅에 15,000평짜리 부지를 평당 7,2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계산해서 저렇게 땅값만 1조 원 넘게 든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원 행정처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조차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위해서 고시원 75개짜리 공간을 전용하면서, 그러나 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원장이 서초동에 신청사를 짓는다고 국민 세금 1조 4천억을 드려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시니까요, 처장님께서.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 한참 벗어나고 계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그 21대 국회에서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 비용 추계 내역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대법관 저 때는 한 48명을 오히려 증언하는 비용이었는데 527억 4,500만 원으로 비용이 계산이 됐습니다, 처장님. 그렇다면 이번에 이 비용 내신 1조 4천억 원은 아마 이 대법관 증언에 반대하는 취지로 이 돈을 어떻게 내놓겠냐 국회가 이렇게라는 취지로 이 비용 추계서를 내놓으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1조 4천억 말고 저희가 종합국감 때까지 이 청사 혹은 대법관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개선책을 좀 내놓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 제가 깊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 가운데 저뿐 아니라 모든 대법관들 혹은 일선 법관들도 저희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추계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서울특별시의 대법원을 두도록 현재 법률상으로는 법원조직부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해당 지자체의 어떤 청사가 위치한 곳에 토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토지에 대한 비용이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생각할 때,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달리 이제 계산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때 이제 저희들이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취지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 심각한 재판 지연 상황하에서 그래도 좀 재판이 빨리 이제 확정되고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법조 이제 우리 사법부 예산이 이제 2조 한 3, 4천억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큰 돈이 이제 사실은 사실심 보강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유익이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 대법원 있는 바로 옆에 서초구에 이제 마련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뽑아본 것입니다만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국민들의 관점, 시각에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 다시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천시울 김기표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명백한 판결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예외적으로 운영되던 게 거의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다시 예외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복잡한 논리가 되는데요.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논리에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소부 배당은 어떻게 하죠? 대법원에서 소부 배당을 하잖아요. 예, 무작위 전산으로 지금 무작위로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처장님께서는 이게 뭐 전원 합의체 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고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전원 합의체 판결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몇만 건 중에 그죠? 예,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소부로 원래 다 가서 하고 거기서 의사일치가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전원 합의체로 갔던 것이 일반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던 방식이었잖아요. 그것은 일반적인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처리 방식. 지금 와서는 이게 전원 합의체가 원칙이니까 문제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동안 했던 것과는 전혀 그동안 해왔던 것과는 다른 얘기인 것은 맞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네, 이 맞죠. 사건은 네. 처음부터 아까 일단 말씀드린 맞죠. 것처럼 자, 그러면 그게 제가 궁금한 걸 좀 제가 이번에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워낙 행정처장님께서 말씀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바뀌어서 제가 좀 오늘 좀 사실 확정을 좀 하죠. 우리 대법관들이 전체 기록을 다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네, 지금 답해 보십시오. 예, 네. 법률심의라고 또 그러니까 이제 안 봤다는 건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1심 판결, 2심 판결, 상고 유서 그리고 법률적인 쟁점을 토대로 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그러면 기록을 복사를 했습니까? 여기 전압 판결에 비추어 보면은 이제 그 아니,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판결문에 기초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논론을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정감사 나오는데 그것도 안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그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 아니죠.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뻔히 나올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판결문만 보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뭐하러 지금 행정처장한테 내가 질문합니까? 예? 그리고 제가- 그동안 답변했던 거는 아무 그냥 추측에 의해서 한 거예요? 다 알아보고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사건을 이제 그 파악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 복사를 일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두 번째로 그 각 대법관들이 어떻게 이제 기록을 받는지 즉 종이 기록을 통해서 받는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판결을 통해서 기록 복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냥 있는지 없는지. 이 전화 판결을 위원도 보셨겠지만 예. 여기 보면은 모든 대법관들이 이제 처음에 사건이 상부유서 답변서 이런 게 접수될 아니죠. 때마다 지금 판결문 저기 78조 아니 제가 복사한 거